네, 안녕하세요. 바이낸스 연구소입니다. 5월 15일 오늘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까지 분위기가 되게 괜찮아 살아났었잖아요. 꽤 많이 살아났었고 전체적으로 다시 시장이 따뜻한 훈풍이 불었었는데 다시 좀 살짝 꺼지면서 이제 알트코인들도 많이 폭락했습니다. 그래도 저도 좀 무슨 일이 있었는데 비트코인이 잘 가다가 한 2% 정도 하락했고 알트코인들은 더 많이 하락했죠. 그래서 제가 예전에 이제 여윳돈이 좀 있어가지고 비트코인을 좀 가지고 있었는데 그 비트코인을 갖다가 알트코인을 바꿨단 말이에요. 사실 어떤 생각이냐면 비트코인을 가지고 있으면은 뭐 올라가든지 떨어지든지 등락폭이 되게 낮은데 알트코인들은 올라갈 때 폭발적으로 한 20% 30%씩 올라가니까 좀 뭐라 해야 되지, 알트코인 갖고 있는 사람들에 비해서 비트코인 갖고 있는 사람 좀 손해보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들 때가 많거든요. 하지만 자기의 자산을 조금 여유 있게 운영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좀 시드가 큰 사람들은 알트코인 잘 안 사고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위주로 많이 사잖아요. 그래서 제가 뭐 보여주고 싶진 않지만 일단 제가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제가 어제 에테나를 매수했는데 매수를 거의 400만 원 정도 매수를 했어요. 어제 저녁에. 근데 하루 지나니까 마이너스 15% 되더라고요. 좀 쓰라립니다. 이제 되게 웃긴 게 저도 참 똥손이라고 생각하는 게 뭐 이렇게 떨어질 때 뭐 팔지만 않으면 이제 손실을 확정 짓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뭐라 해야 되죠? 하필이면 왜 꼭 내가 사면 떨어질까? 약간 이런 게 참 웃긴 것 같습니다. 좀 일단 원금 돌아올 때까지 안 팔 것 같은데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한 5% 떨어져도 10% 떨어져도 오를 거란 믿음이 있거든요. 근데 알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한번 떨어지면 우두두둑 많이 떨어져요. 하루 넣어놨는데 하루 만에 벌써 60만 원 넘게 까졌어요. 너무 많이 까졌죠. 딱 하루 넣어놨어요. 어제 딱 매수를 했는데 여윳돈 있어서 매수를 했는데 하루 만에 이렇게 60만 원 까지는 거 보고 와, 이제 진짜 알트장 너무 무섭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말인데 첫 번째 가지고 온 기사는 토큰 포스트 AI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께서는 알트코인, 비트코인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라는 거죠. 여러분들은 알트코인이랑 비트코인 중에 어떤 걸 구매를 하세요? 알트코인, 비트코인. 만약에 금액이 큰 사람들은 비트코인을 투자하는 게 좋겠죠. 아무래도 장기적으로 투자를 해야 되기 때문에.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디지털 금이라고 불리면서 안정적인 가치, 저장 수단으로 지금 활용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금을 사는 사람들이 비트코인을 사죠. 왜냐면 비트코인은 가격 등락도 작을 뿐더러 가격도 많이 오르고 있으니까 투자자들이 꾸준히 시장에 유입되면서 가격 변동성이 점점 낮아지고 있어요. 기관들이 들어오면서 캐파들이 점점 커지면서 장기적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기에는 비트코인이 확실히 좋습니다. 그리고 내가 소중한 돈을 지키기 위해서는 비트코인이 좋은 것 같아요. 제가 아까 공격적으로 투자해보겠다라는 큰 마음 먹고 알트코인 투자했지만 이렇게 박살나는 거 있잖아요. 비트코인 이런 일이 잘 없단 말이에요. 하루 만에 15% 떨어지고 이런 일이 절대 없어요. 제가 개인적으로 에테나를 좋아하기 때문에 에테나를 사긴 했지만 그래도 무섭습니다. 하루 만에 이렇게 많이 떨어질 줄 몰랐어요. 알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높은 변동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높은 수익을 기대할 수 있다 보니까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어요. 비트코인 30% 40% 떨어지잖아요. 그럼 알트코인 마이너스 90%까지 떨어져요. 95%까지. 그 정도로 큰 이제 그 간이 큰 사람들은 알트코인 그렇게 들어온 한국 사람들은 알트코인 진짜 많이 사는 것 같아요. 거의 다 알트코인 사는 것 같은데 여러분께서는 이제 비트코인과 알트코인의 더 나은 선택은 어떤 것인가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투자 성향이랑 목표에 따라서 포트폴리오를 잘 구성해야 되겠죠. 이제 비트코인이랑 알트코인은 수익률을 비교해 보면은 알트코인이 많이 올랐을 것 같다라고 생각하지만 장기적으로 비트코인이 훨씬 더 많이 올랐어요. 뭐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예전에 10,000원 하다가 지금 한 거의 이제 350만 원까지 올랐지만 비트코인이 2017년부터
지금까지 2017년에 약 2,000달러에서 지금 2024년인데 약 5만 달러 선까지 거래되다가 지금은 10만 달러를 넘어서 거래가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더디지만 계속 꾸준히 우상향한다라는 그런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항상 비트코인 좀 늦게 가는데 떨어지지 않고 결국 우상향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표적으로 우리가 알트코인의 대장주라고 얘기하는 게 뭐가 있어요? 이제 이더리움이랑 리플, BNB 그리고 솔라나까지인 것 같아요. 알트코인이라고 하기에도 지금 이제 그 위치가 이제 약간 이렇게 얘기합시다. 세미 비트코인 정도로 이제 세미 이더리움이 거의 뭐 비트코인급의 이제 권력을 갖고 있죠. 이더리움, 리플, BNB, 솔라나까지는 거의 이제 우량주다. 뭐 지금으로 치면은 뭐 애플, 구글, 아마존 같은 그런 거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이 알트코인들 중에서도 이런 알트코인 투자하면은 되게 마음이 편안합니다. 마음이 편안하지만 이 하위권에 있는 도지코인, 카르다노, 트론 이 정도까지만 내려가더라도 이 상황은 좀 달라지죠. 그리고 20위권, 30위권까지 내려가면은 아까 제가 보여드렸다시피 변동성은 하루에 10%, 15%도 쉽게 움직이는 장입니다. 자, 우리가 알트코인의 대장이라고 하면은 알트 이제 대체코인이라고 하죠. 알트코인이 이제 한국말로 하면 대체코인인데 대표적인 코인이 이더리움입니다.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는 스마트 컨트랙 기능으로 이제 코인을 발행할 수 있고 탈중앙화 금융, 뭐 NFT 시장에서 빠르게 지금 최근에 이제 업데이트도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비트코인보다 빠른 속도로 발전하고 있다. 그리고 가격도 좀 더 이제 크게 오를 수 있다라는 기대감 때문에 사람들이 이더리움을 많이 투자하고 있어요.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 리플 이더리움 많이 사랑합니다. 뭐 BNB는 우리나라 사람 많이 안 사지만 최근에는 이더리움, 리플, 솔라나 많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의 강점은 아무래도 안정적인 가상 자산이죠. 그래서 예전에 뭐 사람들이 코인 떨어질 때 비트코인은 조금 떨어지면 알트코인이 많이 떨어지니까 그 갭이 있으니까 이 비트코인을 알트코인으로 바꾸면은 훨씬 더 상승세가 더 가파르지 않겠나, 자기 자산의 분배가 더 되지 않겠나. 그러니까 다른 알트코인 50% 떨어질 때 비트코인 5% 떨어졌어. 그러면 자기 5% 떨어진 비트코인을 팔아서 알트코인을 산다. 그렇게 하면은 자기 자산이 불어나는 거 한번 해보세요. 어떻게 되는지. 완전 자산이 쭉쭉쭉 녹아 없어지기도 합니다. 경험해봐야 돼요. 그래서 트레이딩은 정말 위험한 것 같아요. 잘못 트레이딩 하면은 자기 자산이 꺼지니까. 그리고 제가 좀 재밌는 걸 하나 가지고 왔는데 넥슨에서 이제 P2E라고 하죠. 플레이 투 원 블록체인 게임을 출시했습니다. 블록체인 게임을 출시했는데 이게 재밌는 게 NXPC라고 해서 업비트랑 빗썸 그리고 중요한 건 바이낸스에서 상장을 했어요. 이게 비단 처음이냐? 아닙니다. 처음은 아닙니다. 처음은 아니고 이게 지금 현재 국내에서는 업비트, 빗썸에 상장이 됐는데 구체적인 시점은 아직까지 상장이 되지 않았어요. 왜냐면 지금 바이낸스에서는 상장을 이번에 했습니다. 어제 했는데 업비트 빗썸은 아직 상장 안 했습니다. 상장 구체적인 시점은 공개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곧 상장될 예정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네 번째 국내 거래소 코빗에는 NXPC는 상장되지 않았어요. 왜냐? 넥슨에서 코빗을 갖고 있습니다. 거래소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넥슨이 비트코인을 아주 사랑합니다. 그래서 NXPC란 뭐냐? 메이플 스토리 아시죠? 많이 들어봤죠? 아마 안 들어보신 분 없을 것 같은데 메이플 스토리 유니버스 내에서 사용하는 기축 통화입니다. 유니콘인데 이제 안에서 아이템 거래, 콘텐츠 이용 그리고 보상 분배들이 이제 NXPC라는 코인으로 이 생태계에서 사용하는 통화입니다. 그래서 게임 경제의 핵심 기능을 담당하고 있는데 이거를 현금으로도 바꿀 수 있다는 거죠. 바이낸스나 업비트나 빗썸에서. 그리고 뭐 추후에 뭐 코빗에서 상장되겠지만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이유가 뭐냐면 바이낸스에서 NXPC라고 해서 있네요. 넥스페이스 이제 will be on 이제 바이낸스 알파. 우리가 계속 얘기하고 있는 알파 있잖아요. 알파에서 알파 코인으로 먼저 등장했어요. 비상장 토큰을 먼저 거래할 수 있게 해줬던 거죠. 그래서 바이낸스에서 유동성을 공급을 받고 그리고 난 다음에
더 큰 거래소로 상장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코인이 바이낸스에서 상장됐다 이런 거 되게 엄청 고무적인데요. 여러분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메이플 스토리 N이 이제 한국에서 런칭이 되는데 한국에서 이용할 수 있을지 없을지는 사실 잘 몰라요. 왜냐하면 이게 플레이 투 원이 세계적으로는 합법적으로 잘 진행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규제에 부딪혀가지고 최근에 이제 위메이드 사건이 있었잖아요. 위메이드에서 위믹스 코인을 팔았었는데 이게 말이 많았어요. 위메이드에서 현금화 시키려고 한 돈줄이었다라고 얘기하면서 위믹스 코인을 엄청 팔아 제껴서 결국에 우리나라 상폐를 됐다가 다시 상장됐다가 상폐됐던 되게 웃겼었던 그런 내용이 있었는데 그 이제 이번에는 넥센에서는 이제 거래소 우리나라 주요 거래소 상장하면서 좀 좋게 제대로 한번 사업을 진행해 보려고 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가상자산 투자자가 1,600만 명 넘어서 세계 2위 정도의 규모로 성장했답니다. 그래서 분명히 우리나라에서도 좀 그런 성숙된 문화를 만들어가는 이제 플레이 투 원을 제대로 선보인다면 우리나라에서 그런 규제도 좀 달라지지 않을까라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다음 기사는 테더 서클 맞을 준비 안 된 한국 그리고 공백 규제에 발목을 잡혔다라는 거죠. 이게 어떤 내용이냐면 이제 우리나라에 사용되는 가장 큰 스테이블 코인은 바로 테더입니다. 테더 여러분 들어보신 적 있죠? 테더가 있고요. 그리고 서클은 전 세계에서 두 번째로 많이 사용하는 코인입니다. 디지털 커런시 그룹에서 만든 서클 이제 USDC라고 하는데요. 이 같은 경우에는 테더사가 지금 조금 이래저래 사실 예전에 비트코인 업계에 있는 사람들은 잘 많이 얘기를 하는데 어떤 게 있냐면 비트코인의 3대 악재 중에 하나가 테더입니다. 테더는 뭐 은행처럼 원금을 거의 안 가지고 있다. 그래서 만약에 테더가 뱅크런 사태가 일어나면은 비트코인 시장 전체가 흔들린다라는 그런 이제 악재가 우려가 있었는데 결정적으로 테더 같은 경우에는 미국에서 엄청 밀어주고 있어요. 왜냐하면 테더를 구매하는 그 달러로 미국 채권을 사주거든요. 테더 같은 경우는 미국 전체 채권의 구매량의 7위에 해당하는 업체입니다. 그리고 또 재밌는 거는 테더사의 본사가 어딘지 아십니까? 미국 같잖아요. 그런데 엘살바도르에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버진 아일랜드라는 곳에 사무실을 차렸는데요. 버진 아일랜드 저는 이거 테더사 관련된 걸 찾아보다 처음 알았어요. 웃긴 건 버진 아일랜드라고 하는 이제 미국 영입니다. 웃긴 건 미국 땅이에요. 자 여기 보시면 여기 미국이 있죠. 미국이 있는데 미국 밑에 플로리다 더 밑에 있는 이제 뭐 이렇게 미국이랑 저 남미 사이에 있는 작은 섬이랍니다. 이 섬에 테더사가 있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홍콩에도 사무실을 냈습니다. 그래서 뭐 요새 가상화폐 업계들이 규제가 많으니까 이래저래 나라들을 옮겨 다니면서 뭐 홍콩에 낸다든지 엘살바도르에 낸다든지 그리고 바이낸스 같은 경우에 최근에 아랍에미레이트에 본사를 옮겼죠. 뭐 이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미국에서 사업하기엔 그렇게 좋지 않잖아요. 근데 서클사에서는 미국에다가 사무실을 차리고 미국에다 허가를 내고 하기 때문에 최근에는 이제 유럽 연합에서는 이제 미카 가상자산 시장 규제에 충족하지 못하다 해서 테더사는 이제 제외시킨다라는 얘기를 해서 서클 같은 경우에 미카 기준에 따라서 발행 면을 취득했습니다. 그래서 유럽에서는 테더를 사용하지 않고 USDC 처음 들어보신 분 있으신가요? 그래서 보시면은 세 번째가 테더 USDT고요. 일곱 번째가 USDC입니다. USDC도 정말 많이 사용하겠지만 지금 현재 기준으로 했을 때는 테더랑 USDC의 발행 규모는 몇 배입니까? 약 30배 많은 수준입니다. 지금 USDC보다 테더가 30배 많이 쳤는데 그리고 스테이블 코인 시장에서 61% 점유율을 가지고 있지요.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아직까지는 그런 규제 자체가 없기 때문에 테더가
이런 규제가 없다라는 걸 틈타서 국내 진출을 확대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지금 사람들도 뽑고 있고 국내 시장에 진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될지 모르죠. 사실 이 은행으로 봤었을 때 사람들이 은행에서 돈을 빌려고 사고 이제 예금해서 은행은 지금 완전 노다지잖아요. 그래서 지금 예대 마진도 엄청 올라서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많이 받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스테이블 코인이 오게 되면은 국내 은행 예금 이탈, 통화 정책의 약화, 금융 리스크가 발생하기 때문에 사실 은행들이 지금 이렇게 수익을 내고 있는 것들은 잠깐 동안이지 않나. 결국에는 가상화폐 시장이나 더 우월한 시스템에 잡아먹힐 가능성도 있지 않나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날씨도 좋지 않고 그리고 더군다나 장도 약간 한번 숨고르기 하고 있는 장인 같아요. 올라가다 한번 살짝 숨고르기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이제 전통적으로 5월은 강세장을 항상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비트코인은 약 11만 달러를 두드리기 전에 숨고를 한번 하고 있는데 여러분께서 이제 좋은 투자를 하시고 만약에 혹시나 손실 보고 저같이 손실 보고 계신 분은 손절하지 마시고요. 조금 더 안내심을 가지고 기다려 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분명히 5월 달에 한번 좋은 익절할 수 있는 기회가 올 거라고 믿습니다. 바이낸스 연구소였고요. 여러분 투자 생활에 응원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피스. 감사합니다.